안녕하세요. 윤동현 법무사입니다. 예, 오늘 제 의뢰인과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본인 좀 소개 좀. 예, 저는 윤동현 법무사님께 일을 의뢰한 의뢰인입니다. 예, 처음 카메라를 이렇게 딱 켜시니까 자기 얼굴을 보면서 말을 하시니까 상당히 어색하시죠? 예. 그럼요. 예, 되게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보지 마세요. 그냥 저를 보고 얘기하시거나 막상 그냥 둘이서 얘기하듯이 저만 이쪽 보고 해야 되니까 예, 우리들이 얘기하듯이 하면 되는데 네. 근데 저랑 이렇게 업무를 계속 하시고 좀 약간 친해지기도 했고 네. 저랑 같은 동네 분이잖아요. 그쵸. 네, 저 동네 분이고 양재동 살죠. 알고 보니까 제 초등학교 또 후배라고 네. 하셔서 좀 친해진 감이 있습니다. 계속 엄청난 카톡과 엄청난 통화량 그것을 친화력으로 극복을 해서 결국에는 친해졌다. 능력 좋으세요. 제가 이렇게 뭔가 저의 그 능력을 네. 뽑아내는 그런 어떤 능력 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일을 해보면 알잖아요. 네. 내가 열을 아는데 5개도 알려주고 싫게 만드는 분이 있고 네. 또 뭐 10개를 아는데 20개를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알려드렸다기보다는 저를 그렇게 끌어내셨어요. 그러셨구나. 뭔가 그래서 뭐 이렇게 막 끌려가는 느낌으로 그래서 근데 그게 그 장점이 있는 게 기분 나쁘게 뭔가 안 해주시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좀 그런 쪽에 있어서는 탁월한 영업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역으로 영업을 당한 것 같아요. 제가 의뢰인인데 법무사님은 네, 그렇죠. 막 빵 사오면서 막 이렇게 살살 구슬리면서 빨리 얘기해 이게 막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방송에 출연하게 된 이유가 저 본인이 당한 억울함과 그쵸. 그리고 뭔가 맺힌 한을 내가 그쵸. 오늘 풀고 싶다. 그쵸. 이렇게 해서. 모든 이제 저와 같은 상황을 겪으면 안 되겠지만 네. 만약에 겪으시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제가 조금이라도 조금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윤동현 법무사님의 채널을 통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나오게 됐죠. 그리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법무사가 이런 일을 의뢰인과 같이 이렇게 하면서 또 네. 이렇게 한다는 것을 또 알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쵸. 이거 보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려잡고 마당 쓸고 낙엽 줍고 카메라 켜니까 많이 잘 나오죠 제가. 네, 카메라 체질이신데요? 네,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네. 해서 이제 같이 방송을 찍게 됐고 사건의 개요. 어떻게 저한테 처음 오시게 됐어요? 제가 이제 2019년도에 19년도. 네 19년도 이제 11월 달 중에 11월. 원래는 9월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9월 14일. 9월 14일. 네, 이제 9월 14일에 어떤 이제 한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이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막 갑자기 이제 뭐 만난 지 한 3, 4일 만에 이제 지나가지고 갑자기 엄마가 계단에서 쓰러졌다. 본인이 엄마가. 네. 네. 쓰러져서 머리가 많이 찢어졌다. 응급실에 가야 된다. 이거 뭐 약간 보험 사기예요? 그래서 자기 지금 응급실이다. 그래서 연락이 안 됐다. 뭐 이런 네네네. 식으로 막 이랬던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사람이 네. 또 그렇잖아요. 그 만나는 남자가 갑자기 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하니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좀 한 5일 지나서 좀 뭐 돈이 좀 필요하다는 식으로 약간 뉘앙스를 이제 풍기기 시작했죠. 집안이 어렵다. 네. 어머니가 또 뭔가 아프다. 그러면서. 근데 그 사람이 SM 대한의원에 다녔어요. 네네. 근데 현재 지금 잠깐 휴가를 나왔다. 휴가. 근데 조금 있으면 배를 타러 가야 된다. 뭐 아. 이런 식이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뭐 처음에는 그냥 별 생각이 없었죠. 막 여기서 만나고 있는데 이제 계속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좀 돈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때는 초반이었고 그렇게 뭐 돈을 큰 돈을 빌려줄 거라고 생각도 안 했었고 네. 그냥 조금씩 이제 가져간 거죠. 근데 뭐 자기가 배 타는 사람이라서 카드가 막혀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저희는 근데 그 배 타는 사람에 대한 직업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직업이 잘 보기 힘든 네. 직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가? 라는 식으로 이제 그래서 좀 그랬구나. 지금 당장 좀 근데 뭐 부모님 그 형제들이야 못 도와주냐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당장 뭐 돈을 내고 해야 되는데 그럴 돈도 없다. 막 계속 이런 식으로 뿜어내니까 네. 뭐 10만 원, 20만 원, 뭐 30만 원 이렇게 불려줬던 게 이제 나중에는 제가 현금이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빌려줬어요? 그쵸 처음에는. 계속? 네. 참 좋은 분이시다. 지금 이젠 안 하려고. 그때만 났으면 참 좀 그냥 막 10만 원씩 빌려주는구나. 비용도 다 대주고 막.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래 엄마가 아프다는데 네네. 이런 식으로 좋은 마음으로 이제 좀 빌려줬죠. 네네. 빌려줬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카드를 빌려달라고 그렇게 떼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를. 네.
신용카드를 그래서 신용카드를 빌려줘야 하나 말아야 되나 계속 이러고 있다가 집이 찾아와서 거의 그냥 배째라는 식으로 이제 막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찰나에 그러면은 어차피 빌려주고 나서도 정지시키면 되니까 쿨하게 카드까지. 아니 어차피 카드는 재발급 받으면 네, 되는 어쨌든. 거고 그래서 그냥 빌려줬어요. 빌려줬는데 대단하십니다. 빌려줬는데 이런 큰 사단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계속 어느 순간부터 만남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한 거죠. 네네. 근데 처음에는 그래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아닐 거야 그래 갚겠지 갚겠지 갚겠지가 하다가 이제 저는 성격이 약간 좀 제가 눈으로 확인을 하고 거기 가서 직접 가서 봐야 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걔가 뭐 어머니가 입원했다는 병원이라 병원 가셨어요. 그쵸. 아. 병원에도 가봤는데 예. 이제 그런 분이 없다는 거죠. 동명이인도 없다는 거죠. 하물며 충격을 받았겠어요. 하물며 동명이인도 없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너무 황당한 거죠. 어. 그때부터 제가 눈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그럴만하네요. 네. 네. 어떻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뭐 엄마가 아파서 못 나가 뭐 이런 정도 애교가 아니라 네네. 엄마가 식물인간이 돼서 지금 응급하다는 엄마를 그렇게까지 만들어서 돈을 가져가고 싶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뭐 했는데 네. 이제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어요. 계속 벗겨지는 게. 그때부터 이제 진실을 알게 됐어요. 네. 근데 그 진실이랑 마주할 때도 제 자신한테도 되게 제가 벌인 일이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네네. 제가 빌려주고 했던 거니까. 그랬는데 진실이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정말 마주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얘를 막 쪼았어요. 네. 어떻게 갚을 거냐. 네가 지금 대책 없이 내 돈을 이렇게 썼을 때는 너도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하다가 얘가 이제 그러면은 나중에는 거의 10월 말경에 자기가 뭐라도 쓰겠다. 그래서 옳다구나. 걸려들었구나. 그래서 왜냐면은 제가 막 어떻게 하거나 하면 또 도망갈 수가 있어서 기다렸어요. 저 딴에는. 그리고 이제 돈을 사람들이 아니 왜 알면서 돈을 빌려줘라고 했는데 이미 이전에 빌려줬던 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이 돈을 갚아야지만 내 돈을 그 전에 빌렸던 것까지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빌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을 이제 해가지고 그냥 공증을 쓰러 갔어요. 공증 사무실을 가신 거죠? 네. 분이서? 공정 사무실에 가가지고 양재역에서 만나자 뭐 얘기를 했죠. 그거 오픈해도 됩니까?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얼굴병은 다 되네요? 네, 얼굴별로 다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저 오늘 쿨하게 얘기하러 왔기 때문에. 그래요, 네. 네, 다 괜찮아요. 좋습니다. 네, 다 괜찮고 이제 공정증서를 쓰러 갔는데 쓰기 전에 이제 제가 전화를 해봤죠. 전화를 해봤더니 이제 공정증서 거기 변호사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사건에 대해서 내용을 성격을 듣더니 이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게 몇만 원 더 비싸지만 바로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라는 팁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하 이런 게 있구나. 공정증서를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너 돈 안 갚아도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약간 뭐 제가 힘들지만 일단 신랑감을 같은 희망을 이제 가지고 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우리 전문용어로 집행권은 집행력 있는 정보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것을 만들게 된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솔직히. 공정증서를 만들어 놓고 네. 일단 기다렸죠 또. 네. 공정증서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긴 했는데 실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신용 정보 회사에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네. 이제 자기네들도 돈을 못 받은 걸 그쪽 통해서 돈을 받았다. 그러니까 채권 출시 의뢰하는 데를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길 갔는데 이제 뭐 해주겠다. 내가 돈을 다 받아주겠다. 돈을 다 받아주겠다. 네. 돈이 한 어느 정도 됐죠? 돈이 원금이 한 2,300. 2,300. 네. 대단하십니다. 2,300. 10만 원씩 빌려줘서 카드 2,300. 아니 카드 쓸 때는 걔가 하루에 막 50만 원씩 쓸 때도 있었어요. 뭐 그러니까 뭐 금액이 컸죠. 그래서 갔는데. 가가지고 이제 뭐 받아주겠다. 뭐 이제부터 연락은 하지 말아라. 막 개인적인 감정.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법무사님한테 조금 더 일찍 오픈을 했으면은 저한테? 네. 그때 저한테 전화 주셨던데 뭐 아니지 않나요 그때? 근데 법무사님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드렸는데 법무사님이
이게 강제 집행권이 있으니까 추심이 가능하다라고는 네.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아, 그랬어요? 네, 왜 그러셨을까요? 그때 딴 거 맡기시고. 네. 네. 하여튼 그래서 갔어. 네. 태안을 갔어. 네, 거기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재산조회를 일단 한번 네. 하시고, 네, 거기서부터 뭐 말씀하세요. 재산조회도 했고, 재산조회하고, 재산조회 했고, 추석하는 거 뭐라 그러죠? 재산명시. 네, 재산 명시도 네. 했었고, 그다음에 유체동산도 했었고, 유체동산 압류. 네. 그리고 그 전에 또 뭐였나? 뭐 그런 것들 하신 거잖아요. 뭐 채권 압류. 네, 채권 추심 압류. 채권 네, 압류 그리고 추심. 그다음에 통장 5개 압류하고, 그러니까 그게 채권 추심. 네. 네. 그거 하고. 그 정도 하셨고. 네. 궁금한 게 그런 신용정보에서 갔었는데 네. 거기서 이런 업무를 다 하는 데 있어서 네. 이걸 법무사한테 맡기셨나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법무사를 조인해서 하는지는 처음에 몰랐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법무사에다가 돈을 또 보내고 이 사람들은 또 일 처리를 또 그 사람들이 다 하면 그 후에 이제 일 처리를 저한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되게 명확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찜찜한 느낌. 그 법무사를 만나서 일처리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아니죠. 그냥 돈만 보내준 거죠. 돈을 어떤 만약에 거예요? 재산명시 하면은 네. 걔네들이 같이 조인되어 있는 그러니까 법무사 사무실. 예. 법무사 사무실에다가 계좌 이체를 해줘요. 그럼 걔네들이 이제 그 영수증을 핸드폰으로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을 했죠. 만나본 적은 없으세요? 만나본 적은 없죠. 그때는 만날 생각을 안 해보셨구나. 그쵸. 만나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네. 뭐 일단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각자 따로따로 처리가 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네. 각자 처리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계속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되게 감정 낭비가 좀 컸어요. 채권 추심했다 의뢰를 하면서. 물론 제가 중간에 그 대면하고 싶지 않은 상대방과 해준다는 이의가 있겠지만 그 사람들 보니까 1년까지는 자기네들이 절대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그리고 1년 뒤에. 그리고 법무사님이 저한테 이제 팁을 주셨을 때 이제 채권 추심 명령 그거 가지고 가서 은행 가서 추심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걔네들은 그런 것도 몰라요. 음. 그런 것도 모르고 알면서 안 가르쳐 준 건지 몰라서 안 해준 건지 그건 자기네들이 수수료를 받아야 되니까 일단은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네. 하는데 이제 1년쯤 됐을 때 네. 채무자한테 연락이 왔어요. 채무자한테. 네. 네. 채무자가 돈을 빼서 쓰려고 했는데 통장이 압류가 된 거를 그때 안 거죠. 그래서 이제 발등이 떨어진 거예요. 압류를 풀어달라. 근데 이쪽에다가 막 자기가 지금 소명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 보냈어요. 뭐 출소증명서, 뭐 그 전에 좀 형을 살았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나 뭐 통장 뭐 앞에 찍어서 보내주고 그리고 또 뭘 보내줬을까? 뭐 그런 건 좋겠죠. 네. 아무튼 그런 서류를 보내줬어요. 보내줬는데 근데 제가 만약에 좀 채권 추심에서 일을 좀 잘 해줬더라면은 그냥 맡겼을 텐데 네. 자꾸 저한테 돈을 쓰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또 뭐를 시켰어요? 네. 저한테 자꾸 압류를 해제해주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네. 해제해라. 네. 얘도 숨을 이게 튈만하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압류 해제해줘도 네. 다시 압류를 걸어도 다 제 돈이 들어가는 거죠. 제가 돈을 더 추가를 내라 이 네, 얘기하면서. 그쵸. 네네. 근데 그 상대방 그 채무자는 돈 낼 게 하나도 없는데 네. 저만 계속 마음고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가 변호사가 있는 이제 채권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곳을 찾아갔죠. 또 찾았어요. 인터넷이 요즘에 발달해서 네. 찾아갔죠. 찾아갔는데 거기는 변호사 그 등록증 이런 뒤에 보시면은 사업자 등록증처럼 이제 채권 추심 해가지고 이런 그런 등록증이 있더라고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니까 그것만 전문으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믿고 갔는데 근데 처음에는 제가 처음에 갔던 신용정보 회사보다 좀 일처리가 더 조금 깔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약간 도찐개찐 같은 느낌이었어요. 뭐가 문제였어요, 근데? 아니 좀 변호사가 없었어요. 갔는데. 이게 법률사무소로 돼 있는데. 네, 변호사가 없었어요. 만나달라고 하면 만날 거 아니에요? 제가 만나달라고 하니까 되게 기분이 나쁘대요. 지금 누굴 만드신 거예요, 가져서?
하는데 이제 법무팀장이라는 사람을 만난 거죠, 저는. 네. 근데 저는 그래도 제가 의뢰를 했으니까 제 네. 의뢰에 대한 거 사건에 대해서 네. 변호사가 어느 정도 검토를 해줄 줄 알고 갔던 거였거든요. 근데 되게 황당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우리가 변호사가 채권 출신인데 변호사가 있는 사무실은 맞지만 그 변호사님 밑에 채권 출신이랑 팀이 따로 있다. 네. 근데 다 이렇게 몇백 개씩 이제 배당을 해주지만 그 건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광고에는 관여한다고 네. 잘 직접 처리한다고 네. 써있었는데. 네. 네. 근데 관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전 되게 황당한 거예요. 네네네. 근데 두 번째 더 황당한 게 뭐였냐면은 이제 서류를 가지고 와서 도장을 찍으면 대부분 이렇게 사무실에 와가지고 도장을 찍잖아요. 근데 갑자기 인주랑 서류를 들고 내려오는 거예요. 올라오질 못하겠어요? 네. 그래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아니 한 번은 들어갔었죠. 한 번 들어갔고. 근데 두 번째 갔을 때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제 본네트 위에서 도장을 찍더라고요. 굳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쵸. 가까운데. 네. 어. 아니 자기 그 변호사라는 그 사무실에 대한 간판이 있잖아요. 실상은. 네네네. 그리고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범접할 수 있는 그렇게 쉬운 직업은 아니잖아요. 실상은 뭐 법무사님도 마찬가지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좀 사무실을 차려서 이렇게 막 네. 그래도 이제 근데. 하는데 그냥 본네트 위에서 도장을 찍으니까 이거 뭔가라는 그 찝찝함을 또 남기고 집을 간 거죠, 제가. 예, 그래서 네, 거기서는 어떻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변호사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전화를 계속 만나고 싶다. 나는 네. 난 변호사님이 만나고 싶어요. 막. 아니 나는 돈 내겠다. 나 무료 변호 안 하겠다. 상담료를 내는 거거든? 상담료 내도 괜찮냐고. 우리는 무료별로 저 무료 안 한다고. 저 상담료 낸다고. 근데 왜 변호사가 있는 사무실에 내가 변호사를 만날 수가 없는지 나는 그게 제일 궁금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랬더니 계속 안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랬어요. 자존심 상할 게 뭐가 있냐. 같은 회사에 같은 위에 변호사님을 모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자존심이 상할 일인지 난 이해가 안 가. 본인은 그냥 이름만 직함만 법무팀장이지 법무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닌데 그럼 내가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싶지 법무팀장한테 물어보고 싶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직격탄을 날리셨네. 네. 직설적입니다. 아주. 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약간 좀 뜨끔하더니 이제 자기 위에 국장이 있대요. 단계가 많네요. 네.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네. 네. 그래서 국장을 만나볼래. 국장으로 격하되냐. 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도 변호사가 아닌데 내가 국장을 만나서 뭐 하겠냐. 그 사람은 변호인이냐. 만만치 않은 분이에요. 네,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난 안 만나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돈을 얼마를 내도 상관이 없으시냐. 그래서 제가 그냥 쿨하게 그랬어요. 괜찮다. 그렇게 만나기 힘들어. 그렇잖아요. 솔직히 변호사가 있는데 내가 의뢰를 하고 자기네들 수수료를 또 한 번 가져갔어요. 그럼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돈을 냈는데. 네. 근데 돈도 냈는데 변호사를 안 보여준다니까 저는 되게 황당할 따름인 거죠. 근데 신년 정보도 그랬지만 여기도 계속 찝찝함은 계속 똑같았어요. 안 만나게 해주니까? 네. 그 있잖아요. 사람이 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피하면 뭔가 좀 네. 뒤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잖아요. 왜 없을까요? 그쵸? 네. 희한하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결국에는 못 만났어요. 그 안에 없어요, 그럼? 그냥 그 사무실 안에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뒤로 사무실 가볼 수가 없었어요. 갈 일도 없고? 네. 거기 갔지만 그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못 해보고? 네. 그 사무실이 두 칸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저 안쪽으로 가면은 변호사 사무실이겠지 라는 추측만 있지. 네,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네. 들어가지 못했었죠. 이상한 사무실이네. 네. 굉장히 찝찝하고 근데 되게 웃겼던 거는 뭐였냐면요. 전화가 다시 왔어요. 거기서? 네. 전화가 다시 왔는데 자기네들이 11월 그때 말경이었을 거예요. 11월 말이었는데 자기네 바쁘다. 그래서 이때는 변호사를 만날 수가 없다. 그래 만나게 되면은 12월 달에 만나게 해주마. 혹시 급하게 찾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당근. 12월 달에 만나게 해주마. 그래서 제가 그런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근데 조건이 있다. 뭐냐? 계약 파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만나요? 계약 파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럼 30만 원 지금 입금 그 선수금을 이제 준 준비금을 준 30만 원을 그럼 30만 원 붙여주세요. 네. 그러면은 저는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죠. 네. 그렇게 끝이 났군요. 네. 그래서 채권 출신과는 이제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딱 들었어요. 두 쪽 다 법무사나 변호사는 얼굴도 못 보셨네요. 그쵸. 처음에도 법무사도 못 받고 네. 두 번째도 못 받죠. 두 번째는 이제 못 보고 끝났네 다. 네. 다 못 보고 근데 끝났죠. 그 당시에 그런 거 하시면서 저한테도 가끔씩 연락 주시지 않으셨나요? 그쵸. 그럼 저한테 왜 전화해줬을까 그때? 아니 그때 그랬죠. 제가 채권 추심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좀 정리를 하면은 법무사님께 일을 좀 맡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법무사님께 자꾸 이제 의뢰를 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계속 뭔가 러프를 네. 보내면서 이렇게 네. 연락을 주셨죠. 네. 근데 그냥 끊고 바로 오고는 싶었는데 그게 왜 안 됐던 거냐면 계약서를 쓰잖아요. 걔네들이 계약서 쓰는데 무조건 계약서 다 1년 단위란 말이죠. 1년 단위인데 그 1년을 할 때까지는 이제 얘네들도 수수료 어느 정도 가져가고 하니까 이제 돈이 들어오니까 해지를 안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오히려 또 역으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또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쉽게 이제 법무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라고는 얘기 못 하는 거죠. 저는 이제 대충 돌아가는 사정을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정리를 하고 결국에는 속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또 저한테 오신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또 그 다음엔 또 어떻게? 저는 이제 마지막 수단을 이제 썼죠. 형사고소. 사기 고소를 하셨다. 네. 네. 형사고소를 이제 대단하십니다. 네. 형사고소를 예. 형사고소는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다 마지막에 쓰는 카드라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근데 이제 대부분 성립이 안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얘기했고 그냥 초범이어서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뭐 기소가 안 될 확률이 높다고 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채무자가 보낸 문자에 이제 서류들을 가지고 옳다구나 걸려들은 게 있었거든요. 이제 그 사람이 작년 4월부터 8월까지 형은 그 이제 구치소에 있다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나왔는데 집행유예 기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또 네이버한테 또 물어봤죠. 네. 네이버한테 물어볼까? 집행유예 기간 때는 여기서 많이 물어보셨네요. 저한테도 물어보고 네이버에도 물어보고. 그럼요. 네이버는 항상 저와 함께 일심동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기소를 해야 된다. 네. 그 형사 고발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가서 진짜 그래 도 아니면 뭐다. 그냥 나를 믿자라는 생각으로 저는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광진경찰서를 갔죠. 예. 어느 경찰서 갔고 형사 고발장 그냥 고소장. 네, 고소장을 가지고 그냥 썼어요. 뭐 언제 돈을 빌려갔는데 뭐 어머니가 아프다는 이유로 돈을 계속 빌려갔다가 이제 돈을 안 갚았다 라는 내용으로 이제 써서 냈죠. 내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담당하시는 이제 그 형사님을 만나 뵙고 이제 조사를 하게 됐어요.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처음에 갔는데 제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이게 막 심장이 조여오고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네, 개인 떨어지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저 땀에는 정리를 해갖고 갔다고 했는데 네. 이제 그런 서류들이 굉장히 좀 짧고 굵게 이제 이 사람한테 상대한테 임팩트를 줄 수 있게끔 이제 정리를 해놨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그냥 뭐 카톡 내용 쭉 뭐 이런 식으로만 해서 갖고 가니까 이제 저한테 다시 돌려주시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 검사가 다 보지 않습니다. 다시 추려서 갖고 오시길 바랍니다. 이제 근데 중요한 팁은 뭐였냐면은 카톡을 캡처를 하잖아요. 근데 캡처를 할 때 날짜가 뜨게끔 캡처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순서대로 가져가야지만 그게 일목요연하게 이게 가는 거지. 그냥 내가 그때 날짜 없이 가져가면 다시 저처럼 다시 돌아와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통화 녹취된 것도 괜찮고 네. 처음에는 갔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두 번째 다시 준비를 해가고 가고 있는데 채무자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갑자기 이제 그날 이제 끝나는 날이었는데 조사만 한 번 더 받고 나면은 끝나는 날이었는데 채무자한테 전화가 와서 내가 돈을 매달 200만 원씩 주겠다. 응? 근데 너 뭐
돈 받을 생각이 있으면 압류를 풀어달라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왔어요. 근데 네. 돈을 빌려가고도 그렇게 되게 뻔뻔한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그래서 근데 그때는 갑자기 전화가 오니까 저도 멘붕인 거예요. 그래서 네. 한 번 더 보류를 해달라고 형사님께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네. 형사님 봐주셔가지고 다시 보류를 한 다음에 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다 정리를 했어요, 다시. 앞전 거는 그냥 싹 지워버리고 다시 카톡이랑 모든 자료를 다시 정리를 해서 다시 갖고 간 다음에 제가 어찌됐든 간에 제 카드를 주고 제가 현금을 주고 한 걸로 인해서는 솔직히 제가 스스로 선택해서 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되기가 약간 조금 난해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떡할까. 근데 이제 어떡하다가 얻어 걸린 게 이 사람한테 피해자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내용을 받아서 그걸 또 캡처를 하고 해가지고 그것까지 자료까지 다 냈어요. 근데 약간 그게 조금 더 많이 제가 이제 형사 고소했을 때 조금 더 유리했던? 그래서 뭐 지금 좀 결과가 괜찮게 지금 가고 있다고. 네. 예, 얘기하셨잖아요. 그쵸. 제가 이제 어저께 통화를 했는데,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요? 예. 네. 통화를 했는데, 이제 자기가 그 형사분께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네. 넘겼다고 네. 얘기를 하셔서. 일단 사기죄는 어느 정도 보면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지금 상황이다. 예. 그쵸. 그렇게 하시고 뭐 그거 이외에도 또 저랑 또 이런 통장 압류도 같이 진행을 하셨고. 그쵸. 예, 그래서 저는 조금 받으셨다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주 조금이죠. 정말 이자에 예. 붙이지도 못한. 예. 첫 번째는 한 180만 원 정도 받았고. 아니 회수가 많이 남았네요. 그쵸. 가려면 멀었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민사와 형사를 같이 진행을 하고 계시고, 그쵸. 뭐 저랑은 또 꾸준히 이렇게 조금씩 상담도 해주시면서 하시면서 네. 저랑 또 뭐 일도 하나 하고 같이.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는 저랑 같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여기를 많이 거쳐가셨네요. 그리고 이런 일을 당하신 것 치고는 정말 밝으신 것 같아요. 예. 좀 밝으시고 예, 많이 거쳐갔지만 결국 이런 자격증 있는 법무사를 만난 사람 저밖에 없네요. 그쵸. 그렇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법무사님이 저한테 팁을 줬을 때 채권 추심 명령 나온 걸로 이제 은행 가서 추심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을 때 그때 가서 해보니 별거 없더라고요. 그냥 제가 그냥 그것만 그 원본만 들고 돈 받는 거야 그냥 가서 받으면 되죠. 예,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우리 의뢰인 분께서 돈을 일단 띄었어요. 예, 돈을 띄어서 맨 처음에는 신용정보회사를 갔죠. 예, 그리고 나서 또 무슨 법률사무소라고 거기를 또 갔고 그 다음에 그 와중에 저랑 또 계속 연락을 하면서 결국에는 마지막 안착지가 저한테 오신 거예요. 저한테 오시고 그래서 세 군데를 거쳐 가셨고 그쵸. 그리고 뭐 그 와중에서 이제 가장 믿음이 가고 마음에 드는 게 윤동현 법무사님. 저였다. 네, 이런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저랑 방송도 찍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좀 그쪽에서 이제 좀 억울한 당한 것들을 좀 많이 좀 가슴이 아프고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다. 예. 그렇죠. 근데 그거를 솔직히 저는 막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들한테도 왜 당하냐 이랬어요. 근데 이제 사람한테 정말 그렇게까지 당할 거라고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진짜 2019년도에서 2020년 넘은 한 5월, 6월 때까지도 정말 제가 너무 한심하고 막 정말 한탄하고 정말 그지 없구나. 사람 돈은 써먹구나 이러면서 막 했었는데 근데 그거를 계속 안고 살자니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뭐 털어버리고 이제 저처럼 좀 피해가 입으신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조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출연을 결심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들어보면 그렇게 거쳐 오시면서 또 하신 업무로 보면 사실 이게 뭐 제가 저희 법무사가 다 하는 업무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런데 이제 공정증서를 가지고 이제 집행 절차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행 절차를 하시는데 집행 절차를 하시면서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하신 것 같아요. 일단 재산 명시도 하셨고 재산 명시 그다음에 채권 압류 추심도 하셨고 그리고 유체동산 압류도 하셨고 그리고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는 아니야. 그것도 하셨고 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도 네. 하셨고 그럼. 그러니까 거의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하셨네요. 네. 예, 그래서 요것들 하시면서 뭐 제가 같이 또 도와드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더불어서 형사 사기죄 고소도 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뭐 약간 강제집행 면탈죄로도 지금 지금 좀 보고 있죠. 그것도 좀 생각하고 계시고 네네네. 그래서 진짜 거의 뭐 돈을 이렇게 못 받으신 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지금 총동원해서 그쵸. 지금 제가 좀 약간 대단한 그 결연에 찬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구 끝까지 이거 내가 아, 그러면 괜찮아요. 지구 끝까지 나는 쫓아가겠다. 그리고 내가 사는 그날까지 절대 이거 잊지 않겠다. 대단하신 선생님입니다. 예. 걸리면 뼈도 못 추려요. 아니, 저는 평소에는 굉장히 반대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네. 불의에 네. 처했을 때. 불의에 한번 그렇게 딱 처음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상대도 그걸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상은. 돈 빌려갔을 때는 뭐 희희낙낙 하면서 그 돈 주고 얼마나 재밌게 썼었겠어요. 근데 그 못 받은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겠죠. 근데 지금도 보면은 채무자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 생각에는 뭐 이거를 할 때 처음부터 저한테 이렇게 오셔서 저랑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좀 이런 경우를 안 당하실 수도 있었을 그쵸. 번도 하겠네요. 그쵸. 수업료를 냈죠. 그러니까 좀 여기저기서 좀 이상하게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쵸, 그쵸.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맺힌 게 많으셔서 그쵸, 그쵸. 예. 근데 이거를 저처럼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제 돈을 띄거나 뭐 예. 못 받으셔가지고 그런 문구가 되게 많잖아요. 내가 돈 다 받아드리겠다. 운전하다 보면 길거리에 네. 써 있잖아요. 이렇게 뭐 그쵸, 붙어 있고 그쵸. 막 이렇게 돼 네.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건 부질없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부질없고 그냥 민사 깔끔하게 진행하고 그 사람이 중간중간에 연락 올 거라는 기대 없어요. 연락 안 와요. 자기가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내가 사는데 정말 지장이 있어야 이 돈을 갚아야지 내가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지만 채권 추심으로 연락 오든지 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연락을 주고받지 그 전엔 절대 안 해요. 뼛속 깊은 한풀이를 하시는 듯한 네. 이런 말 좀 그러시면 빡침이 막 느껴지는 그런 아니 예. 이제 제가 많은 수업료를 거쳐 솔직히 뭐 법무사님한테 바로 왔으면은 아까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예를 당하지 않았겠지만 이제 수업료를 여기 가서도 치르고 저기 가서도 치러 보아하니 이제 이런 걸 느끼게 된 거죠 실상은.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이쪽 계통으로 갔을 때 이런 자격사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게 지금 사실 포인트였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렇게 뒤에 자격증을 떡하니 걸어놓고 변호사가 없다고 하니까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업자 등록증도 있었어요? 그럼요. 근데 없어요 사람이? 네, 사람이 없는 거죠. 희한하네 진짜. 네. 어떤 그냥 저처럼 일반인들은 갔을 땐 당연히 있겠고 뭐 어딜 가도 뭐 병원에 가도 실장이 먼저 와서 조금 뭐 상담해주다가 그다음에 의사를 또 네. 만나셨잖아요. 네, 만나거나 하는데 거기는 좀 희한하게 자격증이 뒤에 이렇게 걸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만날 수 없어. 절대 만날 수 없고 그리고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네이버에 또 찾아봤더니 이제 변호사를 만나게 달라고 했더니 30분에 5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상담료가 네. 30분에 50만 원. 대단하네요. 30분에 50만 원을 달라고 해서 제가 참 기가 막혀서 결국에는 못 만난다는 소리잖아요. 그쵸, 이게. 못 만난다는 네. 얘기죠. 근데 50만 원 준다고 했다면서요. 네. 50만 원 줄게. 만나게 해달라고 했죠. 네, 근데도 못 만나. 네. 결국 또 갑자기 당황을 하네, 그 사람이 또. 이게 뭐야, 씨. 안 만난다 그럴 줄 알았는데 또 만난다 그러고. 네. 몇 번 이제 당하다 보니까 네, 이제 저도 좀 궁금했던 거죠, 실상은. 그전에도 만나면 해준다. 돈을 준다. 얼마만큼 줘도 상관이 없느냐, 이렇게 했을 때, 오케이, 그랬는데 또 다른 데서도 못 만나게 한다고 하니까 돈을 얼마나 부르는 건 중요하지 않지만 만나게 해달라, 이런 거였죠. 두 군데 다 만나진 못했고. 네. 저만 만나고. 그쵸. 한 번 일은 다 저쪽에서 했는데 만나면 더 내. 그래서 이제 뭐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런 법률 업무를 처리할 때 뭐 이런 사무실에 올 때는 꼭 그 사업자 등록증, 자격증을 갖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업무 처리를 의뢰하는 게 그쵸. 기본적인 상식이고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것을 이제 중간에 아시는 바람에 사실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쵸. 좀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솔직히 중간에 제가 좀 웃긴 말인데 나를 믿지 못해요. 그거 참 웃긴 것 같아요. 못 믿지.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어? 그 사업자 등록증의 이름이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뭐 브랜드가 이런 것도 아닌데, 그쵸.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일이 꼬이다 보니까 자꾸 그리고 서비스 좀 마음에 안 들고 막 이렇게 자꾸 돌고 돌다가 결국에는 그런 생각 많이 하셨겠어요. 진짜 자격사를 만나서 일을 처리했다는 생각을 정말 뼈저리게 하셨겠어요. 그쵸. 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갔을 때도 변호사가 있으니 괜찮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자격증을 이제 간 거였는데 네. 이제 그걸 정말 뼈저리게 느꼈고 어. 그리고
어딜 가든 이제 정말 의사가 됐던 병원을 됐든 병원이 됐든 이제 뭐 법무사무소. 법무사 네, 사무실에 법무사무소. 왔어도 이제 법무사님 직접 만나 뵙고 일을 처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실상은. 그래서 그런 점을 많이 느꼈고 현재는 일단은 그래도 좀 좋은 쪽으로 가고 있고 저를 만난 이후로 좀 일이 좀 나쁘지 않다. 네, 나쁘지 않아서 제가 빵도 사다 드리고 방송도 출연해주고 방송도 출연한다고 얘기하고 네, 그래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돈은 진짜 정말 부동산 그런 담보가 있는 거를 갖고 오지 않는 이상은 어떤 상황이 됐든 뭐 1, 20만 원 그냥 준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이상의 금액은 솔직히 담보가 없는 돈을 빌려주는 건 절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뭐 연인간이든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돈 거래는 절대 하지 마시라는. 돈 거래. 네, 왜냐하면 상처만 남기고 뭐 상처를 받는 것도 힘들지만 이제 사람을 믿지 못하는 병이 생겨요. 그렇죠. 네, 사람을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도 않고 그 사람이 저한테 아무리 믿음을 줘도 계속 의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한번 그렇게 크게 당하니까. 저번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어머니 해주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예, 돈 잃고 사람 잃느니 돈은 안 잃고 사람만 잃는 게 낫다. 네. 하셨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 명언이 있었군요. 채권 출신. 변호사 없는 채권 출신 변호사 사무실. 절대 가지 마세요. 네, 절대 가지 마세요. 그냥 법무사님을 믿고 예. 이제 민사소송을 쭉 한 다음에 그냥 그 집행력 있는 걸로 가지고 가서 집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마지막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병원을 가든 뭐 이런 법무사 사무실이나 이런 법률 변호사 사무실 갔을 때 우리가 항상 그 법원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의사가 수술을 직접 안 하고 몰래 다른 그런 불법 그런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쵸. 내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똑같이 이런 법률 업무를 처리할 때도 이런 시험을 봐서 자격증 등록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분들이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사무실을 가셔서 업무를 처리해야지 이런 정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돈을 많이 써요 일단.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또 조금 쓴 돈이 알고 보면 저한테 처음부터 했을 때보다 더 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참 직접 이렇게 자격사를 만나서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고 또 윤동현 법무사는 언제나 제가 직접 상담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과 또 연락을 주시거나 오시면 제가 직접 여러분들을 상담하는 것을 제 업무의 기본적인 사무실 운영 방침으로 세우고 있으니까 언제나 믿고 연락을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의뢰인분도 저랑 일을 하셔서 결국에는 안착을 법무사 윤동현 사무소로 하셔서 이렇게 방송까지 출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자신의 얘기를 다 풀어주셨고 저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 또 소통하면서 일할 거잖아요. 제가 잘했는데?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저와 함께 이런 집행 절차에 대해서 같이 업무를 하시고 또 많은 좀 어려운 경험을 하셨던 의뢰인분을 모시고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